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천안 비상에듀학원의 재수생활 제2탄 영상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라든가 기출문제를 풀 때 우리 29번 어떤 문제인지 다들 기억하죠?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대략적으로 이거 답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또 이거 한 문제밖에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수능의 결과를 보면은요, 이 어떤 문제를 맞추진 않고는 2등급이나 3등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 등급의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능의 어떤 문제를 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는지 이번 영상은 수능어법 정복하기 2탄이 되는 겁니다. 우리 1탄에서 다들 봤겠지만은 우리 예쁜 안유나 학생이 옆에 있잖아요. 자, 우리 유나 같은 경우에는 재수 생활에서 수능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혹시 기억이 날까? 네. 저는 출제의도를 파악한 후에 관련 내용을 적용하면서 풀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랑 같이 거의 한 10개월 이상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용어가 마치 이렇게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의 방송 같은데요. 반드시 뭐냐 그러면 출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이 왜 여기에다가 밑줄을 쳤을까?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의도에 맞게끔 관련된 내용을 적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항상 인과관계에 따라서 정답을 찾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천안 비상에듀학원에서 영어를 같이 공부하면서요, 어법 문제에서 좀 자신이 생겼나요? 네, 완전 생겼어요. 사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일 어렵고 복잡한 게 어법에 관한 건데, 저도 선생님과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수능에 나오는 모든 어법은 마스터를 한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한번 평상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이번 24학년도 수능 기출문제를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여기 칠판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능의 29번 어법 문제의 핵심 부분을 제가 이제 칠판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지 2번에 which라는 낱말에 밑줄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which라는 낱말에 밑줄을 쳤을 때 우리 유나 이거 어떻게 접근했지? What, which, where, who's,를 통합적으로 보고 이 구조의 경우엔 뒤에 오는 구조로 문제를 풀었어요.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잠시 한번 여러분에게 조금 괴로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which라는 낱말에 밑줄 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which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 5등급이 하는 얘기고요. 수능이라는 것은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which라는 낱말에 밑줄 쳤을 때 which만 볼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시라는 낱말에 여러분 밑줄 안 쳐진 적 본 적 있나요? 항상 우리가 수능의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늘 대시라는 놈의 밑줄을 칩니다. 마찬가지. 혹시 여러분 what이라는 놈의 밑줄 안 쳐진 적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늘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what입니다. 그 다음에 which라는 놈도 마찬가지고 where 하는 놈도 마찬가지고 who's라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밑줄 치든 간에 출제자가 의도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를 같은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5개 중에 어디에 밑줄 치든 간에 출제 의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출제 의도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푸는 방법도 똑같겠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뒤에 오는 구조를 잘 봐라. 뒤에 오는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뒤에 오는 구조가 완전할 때 쓸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오는 구조가 불완전할 때 쓸 수 있는 게 1가지가 있죠. 이게 정리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이번 수능 24학년도 수능 문제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which라는 낱말에 밑줄을 쳤잖아요. 그럼 어떻게 문제 풀자고요? 뒤에 오는 구조를 잘 보라 했죠. 그러면 have라는 놈이 동사죠. they 하는 놈이 주어죠. 그러면 뒤에 difficulty라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이 명사는 왜 있겠습니까? 이 동사의 무슨 역할? 주어, 동사, 목적의 구조니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렇죠.
혹시 기억나니? 완전했을 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접, 관부, 관계대명사, 후즈. 세 개. 우리가 문장 구조가 완전할 때 당연히 접속사 되죠. 당연히 완전하니까 관계 부사가 되죠. 관계 부사가 된다는 얘기는 뭐도 가능하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가능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윤아 학생이 이거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를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하니까 이 자리에 관대가 올 수가 없죠. 없으니까 앞에다가 전치사 하나 쓰자. 근데 전치사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수능의 어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문장 구조에서 절과 연결을 찾는 문제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that, what, which, where, who입니다. 그럼 요번에 수능 문제에서 29번 이거 맞췄나요? 네, 보자마자 바로 맞췄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맞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방금 우리 안윤아 학생이 보자마자 맞췄다 했잖아. 그러면 적어도 1분 이상을 다른 문제에다가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어법 문제가 한 문제니까 다른 독해 유형 문제 풀이에 시간을 아껴주는 그야말로 밑을 깔아주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몇 문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한 20문제 풀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나요? 그냥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꾸준하게 뭘 하면 될까요? 복습을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달 남겨놓고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맑은 정신과 필기 도구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의 영어 성적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능 어법을 한번 정복하는 그 과정을 제가 설명했는데요. 다음 3탄에서는 영어 공부에서 가장 기본 되는 게 뭘까요? 제가 우리 안윤아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재수 생활을 했으니까.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단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만 해도 이놈의 단어는 외워도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단어 공부에 대해서 다음 3탄과 4탄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3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